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힘차게 열어가는 월요일 생방송 정치본색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스픽스 대표 전계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백운기 앵커가 개인 사정으로 방송 진행을 못했는데요. 그때 제가 맡았고 오늘도 역시 제가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더 안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회사의 공식 의견이 필요하면 여러분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스픽스의 주인이고 또 정치 본색을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달려서 구독자가 이미 67만 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과 격려와 성원이 스픽스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100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언론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반도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올해만 13번째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요. 큰 성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폭로가 있은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받았는지 돌려줬는지 그리고 위법성은 없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와 관련된 어떤 조언이나 또는 언급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해외 순방에 함께하는 분들께 주제넘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가까이서 대면할 일이 많으니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 하나 해 주십시오. 명품백을 받았는지, 보관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위법성은 없었는지. 국민은 물어볼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대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방송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를 함께해 주실 세 분 전문가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예현 우석대 개공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현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죠. 제가 직접 진행을 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백운기 앵커가 진행할 때보다 야, 과연 잘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시는 토론자 세 분과 함께 오늘 방송 재밌게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그리고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가볍게 우리 얘기 한번 하고 넘어가죠.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구분을 못 하겠던데 어디 좀 다녀오셨습니까? 뭐 주말에 열심히 이제 야외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런 그 겨울은 처음 봐요. 그래서 주말에 이제 만난 그 언론인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날씨가 과연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오히려 과거의 겨울 기준으로 하면 사실 비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들은 야, 이건 우리가 기후변화 얘기하는데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거 아니냐. 따뜻한 포근함, 겨울의 포근함은 좋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런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런 면에서 따뜻한 게 따뜻한 것만 아니다. 모든 것이 좀 정상으로 돼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그렇지만, 날씨조차도 이상기온 또는 기후변화, 이것에 따른 영향이 아닌지, 뭐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웃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엔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말에? 저는 주말에 바빴습니다. 뭐 요즘 혹시 출마 준비하시는 건 아니시고?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 그래요? 출마하면 어디로 합니까? 뭐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뭐 소문으로는 그래 지역이 어딘가요? 뭐 소문만 파다합니다. 뭐 아직 결정돼갖고 이제 많은 권유를 받고 있고요. 저는 주말에 이제 요즘 기자 출신이라 많은 분들 만나고 취재하는데 뜻밖의 주제가 사과였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아침에 부인 하나, 나 하나, 사과 하나씩 먹었는데 요즘은 쪼개서 반 개씩 먹는다면서 이분이 끝에 아주 날이선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은 물가나 잡지 왜 야당 정치인이 잡으려고 난리야. 이게 민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품백 의혹은 진실이 도대체 뭐냐. 동영상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진실이 드러나는데 왜 대통령실 아무 말도 안 하지? 이게 사실 지금 민심인 거죠. 그래서 스픽스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임 소장님은 요즘 뭐 출마 지역구 활동한다고 많이 바쁘시죠? 네, 저는 뭐 사실 지역을 정해서 뭐 제가 그냥 사는 동네입니다. 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저희 정치 신인 18명,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혁파하고자 하는 정치 신인들이 18명이 공동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또 어제 동안 계속 했고요. 토요일에는 민주당의 전국 청년 조직, 그러니까 전용기 위원장을 필두로 한 전국 청년 조직이 천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총선 승리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하는 그 토론회 겸 MT를 다녀왔습니다. 예. 자, 뭐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동시 접속해 주시는 분들이 한 8,000명 정도 들어왔고 오늘 한 2만 명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더 박진감 넘치는 토론 진행하도록 기대하고요. 저도 짧게 질문하고 아주 속도감 있게 대답하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이게 정말 토론의 진수구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갖도록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이 국민들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의 강한 의견이 나올 줄 몰랐는데, 자, 국민일보가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내용인데요.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제 과반이 아니라 3분의 1을 넘는 국민들이 일단 특검법을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필요하다는 것까지 나왔으니 자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정기당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네. 실제로 정치평론가 전문가로서 국민 10명 중에 7명이 특검법 감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까? 저는 좀 약간 수치에 놀랐어요. 예. 이게 사실은 70%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10사람 중에 7명이 찬성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상 범법 행위자에 대해서 특히 뭐 비리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 구속 여부를 물어보는 구속 필요성을 물어보면 통상적으로 명백한 범법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나오는 여론이 한 70% 정도에서 75% 정도가 대충 여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은 사실상 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집단지성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이 소위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의회가 특검법을 결의한다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런 어떤 여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특검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당의 본방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 67%의 특검 찬성 여론, 저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한 여론 지형이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전혜연 교수께서는 뭐 기자 출신이신데
뭐 저도 좀 놀란 게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뭐 90% 가까운 그 이제 여론조사의 응답청이 특검해야 한다. 오히려 호남보다 이제 더 높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서울이 이제 77%, 77%. 90%는 아니지만 예.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인천, 경기 75%입니다. 호남이 74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수를 비롯해서 전 연령, 또 전 지역에서 한마디로 미운털이 박혔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요. 세 가지가 합해진 결과라고 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터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고 보수 측 내에서도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요인이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실의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나간다고 그러지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해명도 없고 반환 창구에 있다라는 등 그럼 반환 창구가 있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등 대통령실의 불확실한 태도. 세 번째, 한동훈 장관의 몰라요 답변.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정말 진실이 점점 궁금해지고 김건희 특검, 주가 조작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서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는 한번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사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2년 내내 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이시다 보니 출신이다 보니 검찰이 눈치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이 오히려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임현 우리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특검해야 한다 했는데 결국 보수층까지 이것을 흔들어 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보수층조차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윤 정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뭐 입장 표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쉴드 치느라고 이제 애를 썼는데 하다 이제 참다 보수도 도저히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저런 행보들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격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대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눈덩이처럼 많았지만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물 탄 듯 술 탄 듯 지나갔던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가 아내로서의 내조만 하겠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선 운동 기간에도 머리카락 하나 안 나왔잖아요. 그 대선 운동 과정에서. 그래서 국민들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조용한 내조를 하려고 하는구나. 본인 말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믿고 선택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 조작, 학력 조작, 경력 조작 이런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배우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격에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참았던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조를 하겠다라는 그 말을 믿고 찍었던 분들이 그동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행보들을 봤을 때 이거는 내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V1, V2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지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나 있어서도 안 될 법한 가족 관련 비리들,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제는 영상으로까지 나온 명품 수술, 전 명품이란 말도 붙이고 싶지 않는데요. 뭐 고가 사치품을 드러내놓고 그것도 예고를 받는 매우 황당하고 기괴한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의 이제 참을성이 이제 넘어간 겁니다.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다. 이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품격이 정말 너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런 태도들, 행동들, 그 고가 사치품 받았던 것도 문제지만 그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위들과 그런 태도들, 뭐 반팔을 입고 뭐 침을 뱉는다는 등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리 보수더라도 보수의 품격으로서도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대구에서조차 그리고 60대, 70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을 붙들고 있는 콘크리트 긍정을 갖고 있는 60대, 70대 대구에서도 도저히 저 태도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갖고 있을 만한 태도와 행동과 품격이 아니다라고 해서 버리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정확한 질문이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국민일보 여론조사는
특검법이 민주당의 강행으로 국회에서 처리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이미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지금 질문이 나간 거고, 저는 이 질문에서 되게 주목한 부분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의 보수층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이나 보수라도 살려면 김건희 여사를 버려야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좀 한마디 더 그러면 붙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네. 국민들이 특검 필요하다 할 때도 압도적으로 높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쯤에 MBC에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론조사 심의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도 68% 정도 나왔던 네.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기존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이라던가 노란봉투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쟁은 비교적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수층이 보고 있는 거죠. 한쪽에 있는 것은 이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은 주가 조작을 비롯해서 비리 의혹, 이렇게 좀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런 여론을 잘 알고 결국 특검법 통과되면 그대로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받지 못할 걸로 예측해 봅니다. 불행하게도. 그러면 결국 거부권 행사를 한다 말씀이죠. 저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그 칼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전혜인 교수도 지적했습니다만, 특검법 찬반 여론이 아니라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의 여론이 70%란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금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이 지지 성향, 뭐 정당 지지 여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통령이 배우자의 특검 여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원칙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저는 그 여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볼 때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본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보여주고 있는 소위 비정상의 침묵, 이것이 그대로 이 다음 행보를 읽어주고 있다. 자, 대통령실 내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께 또는 내부 회의에서조차 자, 김건희 특검법 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열흘째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명품백 선물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구조 자체가 특검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실은 이런 분위기라고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함부로 뭐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은 대단히 낭만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전제가 이제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부 대변인 제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것은 거부권 행사해야 될 만큼 야당의 정치 공세이다라고 규정할 경우 하나가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VIP의 넘버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생각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이번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의 의사 때문에 결국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본다면 불행하긴 하지만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뭐 저는 보지도 않고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60 정도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에 있어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봤을 때 이분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떤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장모 최은순 씨, 그 다음에 처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 눈 감고 덮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획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받는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국민적 여론이 70, 80이 넘어가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소중하고 또 정권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탄핵당하는 것보다 김건희 여사에게 버림받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는 이렇게 척을 질 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실 정치라는 게 이게 이제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권 여당도 있고 참모도 있고 또 보수 세력이라는 거대 세력이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거를 받는다 못 받는다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만약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어떤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거라면 대통령에서 물러나셔야 되죠. 그렇죠? 국정운영이라는 것은 특정인의 사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선물로 받는 동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가 조작 비리 의혹까지 이게 핵심이죠. 특검법은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총선에서 서울에서 6개밖에 승리 못할 거라는 내부 보고까지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참다 잘못하면 내부에서 이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레임덕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김건희 방탄 프레임 다들 미쳤습니까? 이제 표현이 굉장히 좀 강한데요. 선거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총선 앞두고 공관위 구성 늦추고 모든 걸 늦춘다? 진짜 하루빨리 공천해서 뛰게 해도 부족한데 수도권 다 포기하고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닌데요. 그만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이 문제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것은 정 교수 하신 말씀처럼 좀 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힘 내부에서 상당한 파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만에 하나 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되려면요. 우선은 두 가지 요건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판단 갖고는 저는 어렵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거의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대통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이 집권 여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가 보수 언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집권 여당이 우선 당장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내년 총선 치르나 마나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자체 당 조사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수도권에서 완전히 전멸하는 상황, 영남 자민련처럼 TK 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 이걸 과연 집권 여당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지금 일부 보수 언론이 아직 그 명품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만 벌써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가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엄청난 결정적인 어떤 폐악이 될 거다. 이런 지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수력 자체가 완전히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뭔가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점이 온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과거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 세력까지 결합돼서 소위 탄핵 찬성 여론이 한 80%가 되면서 결국 탄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의 위기감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과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그 의지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느낌으로는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쟁점화가 되어서 여권이 똘똘 뭉쳐서 특검법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이제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사원판이 벌어져서 국민들은 뭐 이편 저편도 못 들고 막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겠다. 그런 느낌을 얼마 전에 윤재욱 전 원내대표도 이게 뭐 정치 공세다라고 했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이런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김건희 명품백이 실제 수수가 되었고 이것이 특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조항이 생겨버렸으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특검법 막다가 국힘 전체가 다 죽겠다. 이런 계산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보수 언론조차도 지금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김건희 리스크 안고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그냥 특검해라라는 여론이 67%. 저는 이거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봤던 TK 민심이 김건희를 지키려다가 정권 망한다. 보수 정권 뺏긴다라는 위기감이 정말 강하게 작용한 거라고 봅니다.
웬만해서는 TK에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정 운영에 관해서도 지금 지지율도 낮아요.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은 국정 수행이 긍정이 35%예요. 그럼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 TK 민심도 돌아가. 그리고 차근 오늘 한국일보 일면을 보면 부산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가 일면으로 나왔죠. 엑스포 참패 이후 또 대기업 총수 데려가서 떡볶이 먹으러 물타기 하는 거는, 그러면 대구 경북 무너지고 부산 무너지고 서울에서도 지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하는 비율이 77%. 보수가 보기에도 이러다가 진짜 예전에 박근혜 정권처럼 국정농단 비선농단까지 가서 나라 거덜나고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고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김기현 대표의 지금 행보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말까지는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행보가 많죠. 그렇다 보니 지금 오늘 보니까 뭐 하태경 의원도 김기현 대표부터 아예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시간이 갈수록 이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특검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흔적을 좀 지우기 시도하는 게 그냥 단순히 특검법 통과와 관련된 정치 쟁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전국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보수 언론 쪽에서도 지금 해외 순방이 잦다거나 PK가 흔들린다 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리 준비한 일단 관련 기사 한번 보시죠. 지지율 하락에 영부인 리스크, 윤 발길 무거운 네덜란드 순방, 이게 지금 조선일보 기사입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기사를 썼고요. 중앙일보도 PK마저 흔들린다, 이렇게 지금 기사를 쓰면서 뭔가 이제 경고의 이런 강도를 좀 높여간다 이런 느낌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임천부 대변인, 대통령이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으로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완전히 큰 싸움이 돼서 실제 총선에 대통령이 완전 배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압박에도 대통령이 견딜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봐요. 좀 그간 대통령의 태도를 봤을 때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아니 그게 상식이 예. 아니어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대통령의 태도들이. 지금까지 상식에 기반했다면 이런 식의 태도는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상식적인 대통령이었다면요, 지금까지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던가 또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번에 고가 사치품 받았던 것이라던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던가 어떤 해명을 하던가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지금까지는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불리하면 입 딱 닫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식적이라면요, 김건희 여사 데리고 저렇게 순방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인들 문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 안에서도 특검 받기만 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그래서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 안에 탄핵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총선 같은 경우도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남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검찰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부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국민의힘으로 그냥 전향한 거죠.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그닥 상관없고 본인의 안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검을 수용한다 하면 가정이 파탄 나는 겁니다. 근데 특검을 거부한다 하면 뭐 정권 파탄, 당 파탄 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는 정권이 파탄 나도 난 임기 유지하면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당 파탄 나도 어차피 내 당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좀 심각하게 좀 정 교수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자 보수 언론과 국힘 내부에서 특검법 받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 뭐 어찌됐든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 거부권이다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는 뭐 공관위의 구성도 늦추고 또 뭡니까 이제 그 김기현 체제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결국 제1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국회에서는 제적 과반과 그리고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로 다시 의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혹시 반란표가 한 16표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나왔을 경우에 끝나니까 야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혁신의 작업들을 중단하고 일단 특검법이 실제 통과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야 그러면 정치가 파탄 나는 거 아닌가요? 정치 파탄에 만약에 정말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그걸 심각하게 봤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질 않겠죠. 유승열 대통령이 지금 뭐 지난주에 언론 칼럼에서 나왔습니다만 진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언론 칼럼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문제의 어떤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전 대표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뭐 매직 남바는 아마 18석이 될 거예요. 16석이가 네. 18석이 언론 보도에 또 약간 다릅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168석인데 11월 28일 날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자, 만약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예상대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 이제 제2가 됐을 때 3분의 2가 동의해야 이게 다시 통과가 되는데 그럴 때 지금 민주당이 168석이기 때문에 저쪽 국민의힘에서 18석 정도의 이탈표만 있게 되면 사실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다. 지금 만약에 그런 맥락에서 공관위 구성도 늦추고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서 현역 탈락자들을 최대한 늦게 발표하고 이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모든 국정 운영의 지금 초점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라.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또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충실히 복무하면서 내가 그것은 보장하겠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이렇게 가게 되면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통해서 만에 하나 지금 뭐 100석 이내 소위 정당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뭐 흔히 하는 말로 레임덕이 아니라 사실상 뭐 거의 데드덕이 될 거야. 데드덕. 거의 죽은 정권이 돼버릴 거다. 식물 정권이 된다. 완전 식물 정권으로 전락해버리면서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자, 과연 이제 지금 저희들의 관심 포인트는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과연 보수 언론이 과연 그대로 놔둘 거냐. 이런 소위 폭망의 사태를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거냐. 무슨 역할이라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언제 뭐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 말씀을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수 언론조차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 언론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야, 그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이니 결국에 민주당과 대야 투쟁 전선을 만들어서 특검법의 부당성을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까? 그런 상황 오지 않을 거라고 오지 생각합니다. 않을 거라고 본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가 조작 의혹이 나왔을 때만 해도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약간 김건희 여사가 뭐 잘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명품백 의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영상이 너무나 명백하게 나온 거라니까요. 이 부분까지 보수 언론이 차마 감쌀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특검법의 본질은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만 그 가운데 얹혀진 명품백 이 동영상 파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보수 언론이 감싸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봤던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그런 칼럼이 나온 적도 있거든요. 만약에 총선에서 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보수 언론과 이런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들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는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를 겁내지 않는다 또는 김건희 여사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다들 겁먹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버리는 수순에 접어든 게 아닌가 그래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아일보의 이기훈 칼럼 제목이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다예요. 이 나라 보수는 김건희 안 안고 가겠다 이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 내부에 보니까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들어가서 근신하라 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배우자로서 더 이상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 경고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보수 언론도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감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조금 봅니다. 임세훈 부대변인께 좀 죄송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여권의 차기 유력 주자, 뭐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요. 자,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임 소장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뻔히 나왔잖아요. 대답이 뭐 알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명품백 관련해서
알고 있지 못하다, 보도에 안 나와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희게 망측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특검법 관련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라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대통령의 의중이 존중한다.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다. 너 좀 뻔한데요? 한동훈 장관의 어법으로 봤을 때. 그분은 그냥 벚꾸라지가 아니고 그렇죠. 한꾸라지가 예.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한동훈 장관 뭐 그 말 특징 있잖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는 뭔가 디테일까지 뭐 다다다다다다 막 랩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불리하면 나는 몰랐다. 뭐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들 봤을 때 결국 저 말씀대로 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명부백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고 일단 발을 뺐고 우리 임세현 부대변인인 예상대로 네.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뭐 대통령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이 정치인으로서 독립성이나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야, 한동훈 왜 이래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 대답하지 않네 이러면 보수청에서도 이렇게 지금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한동훈이 오히려 그쪽으로 타지 않고 반대쪽으로 타면 한동훈도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타격을 입게 되죠. 지금 현재 한동훈 지지율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많은 관심, 보수 언론들이 특히 띄우게 나서 있는데 뭐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한동훈이 뭐 지지율이 올라서 2위다, 뭐 이재명 뭐 대표의 뭐 턱밑까지 올라왔다 이런 보도도 하는데요. 실제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지지율 합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자, 그러면 왜 한동훈 지지층이 과연 그럼 이번 총선에서 뭐 중도 확장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실제 한동훈 지지를 분석해 보면 보수층과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지지하는 층에서부터의 관심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중도 확장성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왜 그러면 중도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내느냐? 한동훈이 독립된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은 하고 최소한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한다면 아마 한동훈 지지율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도 있고 또 관심 자체도 실제로 이게 실제적인 어떤 여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여주는 한동훈의 모습은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스러운 법무부 장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한계는 뚜렷하다. 이게 보수의 관심을 사고 이번 총선에서 일정한 자기가 배지를 다는데 국회의원이 되는 데까지는 역할을 할지 모르겠으나 소위 보수 세력을 대표하거나 또는 중도층을 견인하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의 한계는 명백하게 드러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현장에서 이제 정치부기자 출신으로서 많은 정치인을 이렇게 이제 대면할 텐데 제가 이제 이 상황을 굳이 거꾸로 제가 돌려서 시나리오를 써보면 자 민구병 문제 나왔을 때 솔직히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인 줄 몰랐습니다. 대국민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김영란법 위반이라면 검찰 수사 제가 먼저 자진해서 응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물러났고 특검법은 이미 논쟁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 이러면 쟁점이 좀 더 커지겠지만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한 상황을 대통령 스스로 벌였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 벌였다. 좀 더 나가면 대통령실 참모들의 정무적 감각이 거의 땅바닥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이걸 물어보기만 하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쉬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봤다라는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입니까? 이게 정치인입니까? 전 진짜 묻고 싶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딱 등장하실 때 배경음악으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음악 깔아드리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해지는가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는 이상은 차기 정치인으로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 적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충성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명백하게 지금 동영상 다 나온 상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뭐 신당 차린다는 이야기 나오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특검법을 다루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방식으로 보면 참 하책의 하수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자 결국 그러면 특검법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가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이제 12월 28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합의한 여야의 그 국회의사 일정에 따라서 반드시 처리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큰 변동 없이 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때까지 극적으로 반전의 상황이 올 수 있다. 임 소장님, 제가 일부러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제하는 시나리오는 불가능합니까? 아, 택도 없는 소리죠. 전 택도 그래서 없는 소리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반전이 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전이 있다? 민주당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견딜 겁니다. 그럴 일도 없을 거라고 보고요.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는 양평 고속도로건이라던가 지금 뇌물수수, 고가품 뇌물수수의 건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밖에 없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이번에 고가 뇌물품 수수건과 양평 고속도로까지 얹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할지는 이제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김건희 그 당시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발의를 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라던가 혹은 또 민주당에서 일부 분들이 역풍 분다해서 반대했었는데요. 역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반대하고 바뀐 결과가 나오면요.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적인 역풍은 부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뭐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좀 저도 하나 덧붙이면 뭐 지지율 2위 나오는데요. 완전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아니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우리가 행보를 봤습니까? 그냥 국무장관으로서 본인이 대통령 대신 도어 스태핑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말고는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너무 사사로운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서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팔딱팔딱 화로처럼 살아있는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입 딱 닫고 모른다 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언론에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는 수사 안 할 겁니까? 언론에 안 나온다고 수사를 안 해요? 아니 언론에 그래도 나왔어요.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스픽스에도 나오고요. 서울에도 나오고 JTBC에서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거 보시고 수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왜 대통령 뭐 지지율 2위 나오는 거는 언론을 통한 강제 관심 주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무슨 대단히 세련되고 뭐 새로운 인물처럼 보이지만요. 한동훈 장관의 그림자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장관 이꼴 뭐냐? 약간 세련되고 술 안 먹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 치를 수 있겠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나락의 길로 간다. 김건희 여사 건이든 뭘로.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과연 그 술 안 먹고 세련된 윤석열인데 그걸로 어떻게 제2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12월 28일 날 특검법이 통과되는 상황까지 대통령이 지금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겠나 이런 압박을 받고 정말 견딜까 못 견딜 것이다 또는 본인이 생각을 바꿔야 총선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에서 승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통령 진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유일하게 아마 기회가 있다면 예. 민주당의 어떤 이 특검법 처리 의지야 뭐 이미 확인된 거죠. 예. 자 그럼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망에 비춰본다면.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네덜란드 다녀와서 집권 여당 내 어떤 정무적 컨트롤 타워가 좀 움직인다. 이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이게 만만치가 않다. 이게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도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뭔가 여기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보수 폭망한다. 총선 폭망, 그 다음에 결국은 식물 정권. 이 가능성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명품백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공개적인 사과 이것을 아마 대통령실에서 건의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이것의 뭐 진실을 밝혀내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사과가 아니라 어떤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나름대로 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철저하게 뭐 조사받겠다든가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김건희 여사를 그냥 감싸고 있는 것만 아니네 라는 과연 여론 반전 이걸 노려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가능성 또한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본다면 판단한다면 그 역시도 불가능해 보인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두 분께 드린 이유가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에 나온 홍익표 전 현재 원내대표죠.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의원의 발언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50대 50으로 본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뭐 단순히 우리가 전망을 하듯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바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5대 5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특검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여당과 뭔가 모종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제 촉으로 보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명품백 문제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별도로 수사를 받겠다라고 일단 떼내고 특검법 문제는 특검도 아예 제한적으로 도이치모터스만 가져가자. 더 이상 확장하지 말자. 지금은 당장 확실하게 드러난 증거만 하더라도 양평 게이트 같은 문제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든지 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좀 실망스럽게 민주당을 의심하고 있었던 대목. 적정하게 정치적 타협을 하고 정치적 성과는 가져가는데 실제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방식으로 뭔가 민주당이 타협을 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린 것이고, 물론 이것은 홍익표 원내대표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윤석열 한 발 빠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정면 충돌을 피한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 못 할까요?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 쇼를 할 가능성은 일부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도 막바지에 하도 난리가 나니까 뭐 그 이후에 거짓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거의 등 때밀려가지고 막바지에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할 수 없다. 여사가 나가서 눈물로 좀 호소를 해라. 라고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 자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 사건이지 누가 나와서 눈물 흘리고 사과한다고 해명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을 가지고 민주당이 모종의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만약 그런 시도의 움직임이 본다면 당장 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민주당 믿어도 되겠습니까? 임세현 부대변인께 제가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뭔가의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오히려 이걸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 민주당 당원부터 들고 일어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지금 오히려 이 양평고속도로 건이나 이 고가 사치품 수수건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 주가 조작 요 하나 갖고 특검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감질나서 죽겠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합의해가지고 대충 넘어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부터도 민주당 탈당할 겁니다. 그 168명의 지금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양평 게이트 관련돼서 지난주에 현장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 보니까 정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호응을 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풀겠다고 하는데 좀 참석해야 되는데 그날 몇 명 나왔습니까? 국회 정론관 앞에서 했던 그 기자회견이요. 그거 몇 명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명 그만큼 없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각자 도생 비슷하게 자기 지역구 관리한다고 정신없다고 하지만 양평 게이트에 대한 민주당의 지금 문제인식 또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일종의 논평들은 하긴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걸 어떻게 해보자고 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실정의 본 모습이 100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내는 민주당의 역할은 정말 50이라도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고 싸워줘야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당원으로서 네. 국회의원 출마까지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꼭 챙겨서 네. 잘 좀 그 실전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로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 일부에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사롭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가족의 일까지 이렇게 정치와 쟁점을 하냐. 이러면 오히려 가족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한 일부의 시선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의 우리가 사사로운 사생활을 캐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적인 비리인 거잖아요. 정권이 최고 권력자를 갖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1조 8천억 원이나 들어간 국가 세금을 낭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엄중한 대통령실이라는 곳에 개인 사인이 들어가서 그것도 뇌물을 예고하고 가는데 그걸 받고 있는 행위들, 이거는 엄연하게 이제 국가 기관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사사롭게 치부한다? 저는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 내에 그러한 시선으로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어떠한 모종의 거래와 시도들이 있다면 저는 이분들 다 실명 공개해서 공개적으로 이 국민께서 심판을 해주셔도 된다고 봅니다. 혹시 저를 민주당에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저는 생각이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의심병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 그리고 야당이 당연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거를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정 교수님이 비교적 중립적 위치에서 민주당의 뭐 개혁 성향이 강하거나 아니면은 좀 중도 성향 또는 보수 성향이 있는 의원들까지 사정을 잘 아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좀 여쭤보면 민주당 이 문제 가지고 여당과 타협하지 않겠죠.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지고 이미 패스트트랙에 태웠어요. 태워진 그 특검법을 가지고 뭐 정치적 뭐 흥정 또는 어떤 그 타협 이것을 이뤄낼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품백 문제는 민주당이 당연히 넣어서 특검에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리적으로 보면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다른 건도 넣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안에 네. 그럼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끝까지 받아들여서 넣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것까지 반영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저기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예. 저는 어쨌든 간에 특검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기도 하고요. 예.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또 지금 새로 발생한 요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여기서 특검법을 가지고 정부 여당 또는 윤석열 정권과 무슨 정치적 어떤 거래 또는 흥정을 할 이유가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 우선 첫째 지지층 자체의 어떤 반감이 상상 외로 높을 거다. 지금 좀 전에 우리 임세훈 대변인 얘기 좀 탈당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만약에 발생하면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저는 이 집권 여당 또한 그동안 야당을 하나의 어떤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집권 여당조차도 완전히 이것은 각각의 어떤 진영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또 적대적이고 혐오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인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이게 거래는 없는 거냐? 만약에 닥치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당 내 집권 여당의 그런 역량도 없고 또 그런 판단을 해낼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수사,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독립성과 편파성 논란이 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지지층이 왜 일부 야당 의원들한테 화가 나 있냐면은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했던 짓을 한번 보세요. 지금 수백 번 압수수색, 관계자들 소환, 당사 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받은 동영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조차 통과되지 않는다? 이거 당대표를 뽑았던 당원들부터 당장 이거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한쪽 자기 당대표에 대해서는 공정하면 나가서 수사받아라 이렇게 말했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이라던가 주가 조작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타협을 한다? 전 이거 진짜 정말 탈당 사태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제 보고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체제가 지금 이렇든 저렇든 오찬 회동을 하고 난 뒤에 살아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을 텐데 이것도 혹시 명품백 드러나고 나서 특검에 정말로 표결에 지금 현재 김기현 체제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장시켜준 것은 대통령실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 이면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이 맨날 말하는 방탄국회를 김건희 방탄국회로 만들어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총선만을 쓰고 먼 그림을 그렸다면은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총선에 승리하는 그림을 그렸겠지만 그게 아니라 당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비롯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특검법이 딱 떨어지니까 이탈표 막아. 그리고 약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 줄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으로 소위 말해 단일 대우를 유지하라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밖에 좀 해석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총선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선은 공관위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비대위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지 않나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종로에 출마한 하태경 의원이라던가, 오선 서병수 의원이라던가, 당 내부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게 약간의 퓨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가능성을 여전히 두고 있는 걸 봅니다. 혹시 이제 공관위로 가면은 공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대행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권한 대행이 당대표의 권한 전체를
공관위원장이 가져갈 수도 그런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은 없죠. 없죠. 그건 당대표 체제 하에 공관위원장인 것이고요.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의 권한 자체를 이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관위하고 비대위 부분에서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는 일단 끝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김기현 체제가 이게 저는 이 총선 때까지 현실적으로 과연 김기현 체제를 바꿀 수 있겠느냐.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공관위원장을 임명해서 사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뭐 김병준이라든가 김한길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공관위원장을 사실 비대위원장급 공관위원장이죠. 이를테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한번 돌파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역시 뭐 비대위 체제라기보다는 만약에 김기현 체제를 인정하는 속에서의 공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 김기현 체제를 특검법 11월 28일 이후에 뭔가 거부권 행사하고 지역위를 무산되고 난 뒤에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든지 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아마 저울질할 거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과정은 여전히 결정적인 이번 상황 김기현 체제가 살아남게 된 배경에는 마땅히 대안도 없고 그 다음에 11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서 어쨌든 가장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김기현 체제잖아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체제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우문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관이냐 비대위냐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의 권한 문제까지 좀 얘기를 나눠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요한 혁신위가 와서 현재 김기현 체제 안에서는 혁신위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을 누가 맡은들 또 흔들게 되면 공관위원회가 권한 행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하면서 갈등이 이제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공관위원장을 맡겠느냐. 그러면 공관위원장과 비대위원장을 다 달라고 하든지 체제를 두 개를 나누어서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수습이 될 수 있느냐. 인재 발굴하고 총선에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임세현 대변인은 김기현 체제가 총선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그렇게 당연하게 네. 간다고 보시고 예. 두 분 말씀은 이제 지금은 임시로 약간 늘어난 것이지 결국 비대위든 공관위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고. 저는 이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은 이퀄 무엇이냐? 총선까지 김기현 대표로 가기 위한 그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었어요. 비대위로 가려면요, 애초에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비대위로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였죠? 책임을 져야 할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있고 임명직이었던 몇 명, 임명직이었던 몇 명 지도부도 아닙니다. 임명직 몇 명만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퇴한 임명직 그대로 인수 영입위원장 가고 뭘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반성과 책임을 질 자세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애초에 김기현 체제로 시간 끌기 하기 위해서 인요한 혁신이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냥 간판처럼 아닌 척 그냥 시간 끌기 용으로 혁신위를 갖다 놓은 건데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생각보다 성격이 또 괄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하려고 하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막은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끝났어요. 이 혁신위가. 그 혁신위에서 남은 거는 두 가지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당대표 가족에 대한 패드립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님이다 했던 그 말 말고는 혁신위가 작동되지가 않았어요. 그 말 이퀄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계속 갈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공관위도요. 김기현 대표로 가게 되면 이 공관위원장이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공관위원장 통과한 것을 그 건은 그 지도부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실제로 공천권을 할 수 있는데 뭐 공관위원장이 누구든 김기현 대표로 계속 간다면 그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로 계속 가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 밥도 먹고 인요한 혁신위도 가라앉히고 했었던 이유는 김기현 대표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뭐 그 말씀에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동안 밥을 먹었다 하는데 대통령이 실제 본 거는 15분밖에 없다. 이것을 부풀게 해갖고 2시간이라 했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왜 비대위 가능성을 짚냐면 제가 옛날에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당시 보수정당의 당대표가 선거 지원을 나갔는데 후보자가 간절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대표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대표가 가는 길에 산 기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계곡에 앉아있다 갔다라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폭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대통령실이나 얘기에서나 여권에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연말까지 국회를 끌고 가고 약간 깜짝 쇼로 새로운 사람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이제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아니, 저는 보시면 비대위 체제. 비대위로 가면 그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투트랙. 그 투트랙을 할 수 없는 게 투트랙 할 수가 제가 없죠. 볼 때는 저는 전혜연 네. 교수의 전망에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요. 예. 저는 이게 김기현 체제는 여전히 한시적이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윤석열, 소위 친윤, 영남, 중진, 김기현 체제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이 그냥 유지되는 상황이다. 근데 이 상황으로 전체적인 총선 국면을 돌파해낼 수 있겠냐라고 한다면 불가능할 거다. 자,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저는 12월 말 특검법 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 지어지고 나면 새로운 총선 위기감이 부각되면서 김기현 사퇴 불가론이 나올 것이 아니 사퇴 불가피론이 나올 것이고 결국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지 않겠느냐. 비대위 전환이라고 해서 좀 전에 우리 전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 공관위원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체제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왜 하냐? 그래야만이 소위 집권 여당이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최소한의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죠. 결국 지금 김기현 체제에서 공관위원장 찾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우물에서 숭늉 찾는 그렇습니다.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관위원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비대위로 가서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 공관위원장 체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세 분 의견 모두 공관위원장이 현재 임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인지는 의견이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가면 특검법, 김건희 명품백 이렇게 가면 이제 총선이 국힘 쪽에서 보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그러면 압승합니까? 일반적 전망으로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흔히 하는 말로 민주당이 잘해서 그러면 총선에 승리하는 거냐? 저는 그런 맥락이 아니란 점에서는 여전히 좀 그 불안한 요소를 감출 수 없다. 자, 지금 총선 여론조사를 하는 걸 보면 소위 정부 여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과 또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을 놓고 보면 거의 1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모습은 뭐냐는 거예요. 과연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자, 벌써 나오는 얘기가 또 이해찬 고문의 180석 발언이라든지 자칫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민주당이 뭔가 퇴행적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민주당이 국민적 어떤 여론, 중도층 여론까지를 흡수해내서 승리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좀 불안한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 국민의일보에 나온 정당 지지율 수치를 한번 봤거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6%, 민주당이 37%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무려 59%인데 그 층을 민주당이 이제 온전히 아직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연말에 이제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한 법을 어떻게 잘 처리하나가 하나의 쟁점인 거고, 두 번에는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말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 우리가 희망을 줘도 되는 유능한 정당이다. 이런 두 가지를 잘 보여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연말 연초에 이제 민심이 한번 요동치는 시기이거든요. 이 시기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자 빛과 그늘이 있는 측면은 임세현 대표님도 청년 조직 갔다 오시고 했는데 민주당의 청년 조직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굉장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현장 취재상 봅니다. 현장에서 정책 토론도 많이 하고요. 그 험지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대학가로 나가서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중앙당과는 별개로 또 지역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조금 위험 요인, 민주당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20, 30대 스윙 보터를 어떻게 잘 흡수하느냐는 기존의 전략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벼락치기로 하지 말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내놓고 좋은 사람도 내서 흡수한다면 민주당에도 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론조사의 결과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뭐 60% 가까이 나오지만 정당 지지율 차이는 뭐 1%.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이 혹시 임세현 부대변인 보시기에 여론조사가 약간 편파적이라거나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으시는지요?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뭐 다른 수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적인 인식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견제를 좀 해라, 민주당이.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서 윤석열 정권과 좀 맞서서 싸우라라는 게 사실 국민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일부에 있는 그 민주당 내 일부는 굳이 그냥 중도층, 맨날 중도 얘기, 역풍 얘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침대 축구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괴가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이런 거 하면 사생활에서 역풍 분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과하다, 뭐하다. 이제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제발 민주당이 회초리로서 역할을 좀 해라거든요.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봤지만 18%가량 민주당께 표를 몰아준 이유는 제발 저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싸우라. 내가 너희를 도구로 쓸게 라는 게 인식입니다. 그런데 도구로 쓰라는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열매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 그런 모습에 대한 비판의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60%를 다 흡수하지 못하는 것은 가만히 침대 축구하고 있는 일부의 모습 때문이거든요. 그런 걸 혁신하고 개혁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좀 개혁적인 사람을 앞에 포진해야 이러한 그 윤석열 부정 콘크리트 60을 민주당은 다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면요. 그 실제로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 입장인데 선거 4개월을 앞두고 이렇다 할 저는 총선 전략을 지금 아직까지 당에서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자신만만해 하는지 윤석열 정서에서만 기인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자, 저는 짧게 봐서 역대 총선에서요. 소위 이른바 낙관론, 섣부른 낙관론이 이긴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선거는 절박한 쪽이 이긴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 속에서 절박함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경계할 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오늘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특히 특검법과 관련해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더욱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보수 세력 전체가 폭망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흘러서 연말쯤 됐을 때 대한민국 보수 언론이 한결같이 김건희 명품백 얘기하지 않고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면 그때에 맞는 논리를 가지고 또다시 야당과 정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쳐다보고 나의 유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더욱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런 문제를 짚고 가는 것이고요. 혹시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까 MBC 여론조사는 2022년 9월 10일 날 보도된 내용입니다. 특검 필요하다 62.7%, 예.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32.4%였었고요. 당시 대구 경북에서 특검 필요성은 58.4%였고요. 이 조사가 2022년 9월 7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200여 명,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우리 스피스 같은 그 언론을 하도 탄압하려는 것 같은 이 분위기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